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것까진 아니었는데 그렇죠. 네, 갑자기 오후 들어서 좀 시장의 지수가 밀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소식은 없었는지 체크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시장 왜 빠지나 이것 또한 조정인가? 라는 키워드를 갖고 오셨어요. 일단은 조정으로 보고 있는 건데 아침부터 하락했던 이유, 그다음에 지금도 힘이 없는 이유, 그걸 좀 우리가 보면서 지금 시장이 과연 조정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 빠졌던 것처럼 계속 빠질지 그런 어떤 우려를 한번 좀 해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좀 보시면 사실 아침까지는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도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카메라 앱 업체죠. 스냅이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라고 발표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스냅이 시간에서 30%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스냅이 빠지게 되면서 다른 기술주까지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뭐 애플,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가고 있던 건데요. 시간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스냅이 왜 실적이 악화될 것이냐? 그러니까 실적이 악화된 걸 발표한 게 아니라 실적이 안 좋을 거야라고 하면서 CEO가 밝혔던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지난달에 이 거시경제 환경이 좀 지난달부터 바뀌어지면서 지난달에 제시했던 실적 가이던스의 하한선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을 거다라는 것을 미리 밝힌 겁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왔던 거고요. 다른 기술주까지 하락이 나왔던 건데 결국에는 지난달에 어떤 공급망 문제로 안 좋았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뭐 어떤 그 4월 달부터 있었던 중국의 봉쇄 이거에 대한 우려를 보여지는 거고 저는 이 부분을 누가 살려줄 것이냐 바로 엔비디아가 살려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 아침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의 어떤 봉쇄로 인한 어떤 공급망 우려가 굉장히 커지면서 작년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난 거거든요. 알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도 우리 시장을 주도하면서 시장의 뭐 어떤 대형주였는데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우려했던 실적보다도 조금만 더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급등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이제 목요일 아침에 실적 발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엔비디아도 공급망 차질이라든가 이런 변동성 때문에 실적 우려가 있던 건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뭐 알다시피 어떤 중국의 봉쇄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았던 인플레 또 공급망 붕괴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았던 거고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의 확진자인 것인데 중국의 확진자 감소로 6월 봉쇄 해제 가능성 지금도 봉쇄 해제를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만은 6월 달부터는 전면적으로 어떤 봉쇄 해제하는 걸 목표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괜찮은 실적만 발표한다 하더라도 급등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그 한 3월 정도에 300달러 있던 게 지금 168달러까지 내려온 거고요. 작년에 346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 168달러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나 있는 거고 최근에 3월 달 대비해서도 거의 40% 이상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꽤 큰 미국의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의 봉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전망하고 있는 게요. 지난해가 1.32달러 EPS가 나왔고 지금 1분기 주당순이익 EPS를 1.29달러 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목요일 아침입니다. 1.29달러보다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엔비디아가 워낙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올라오면서 나스닥을 다시 한번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가 살려줄 수 있을지 볼 거고요. 전망은 좋거든요.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웬만한 모든 게 중국의 봉쇄로 인해서 실적 전망이 상당히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바로 4월 달에 3만 명까지 증가했던 이 중국의 확진자 숫자인데 자,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오른쪽에 숫자가 바뀌고 있죠. 자, 어제 기준 688명 나왔습니다. 분명히 제가 5월 말 정도가 되면은 400~500명 아래로 내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688명이면요. 이번 주 후반이라든가 다음 주쯤 5월 말 되면은 아마 300~400명 정도 내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6월 달부터 전면적인 봉쇄 해제 수준 들어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4월 달에 공급망 붕괴로 많은 어떤 그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전망이라든가 인플레 우려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다고 한다면은 아마 많은 부분에 당장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4월 달에 2분기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안 좋다 하더라도요. 결국 3분기보다는 좋을 수밖에 없다. 이 시장은요. 지금 앞으로 이제 당장 나온 실적을 보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기대 실적을 보고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지금 중국의 어떤 봉쇄 완화 우려감까지 있고요. 엔비디아가 실적을 어느 정도만 좀 받쳐준다 하더라도 나스닥은 받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크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을 휘두르고 있는 또 뒤엎고 있는 그런 시장 지표에 그렇죠.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또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조금 전에 또 현대차그룹의 네. 발표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61조. 투자 소식. 이게 또 바이든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롯데에서도 발표를 하고 이렇게 네. 투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관련주인 현대공업이 오늘 갑작스럽게 분봉으로 치솟았어요. 네. 자, 현대공업을 이제 바닥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현대차가 원래는 국내에서 21조 투자를 지난주쯤에 발표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오고 나서 추가적인 미국 투자를 발표했고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가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까지 합쳐서 61조를 투자했다라고 발표하면서 현대공업이 1번 타자로 올라갔습니다. 거의 뭐 상한가까지 올라갔었는데 현대공업을 제가 이제 진짜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현대차, 기아차에 그 공급하고 있고요. 제네시스에 들어가면서 현대차, 기아차가 이 어떤 대규모 투자를 하면 할수록 사실 현대공업의 어떤 매출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대장주로 올라섰고요. 지금 시장은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은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재 쪽보다는 2차 전지 부품 장비,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장비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현대공업은 이미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현대차 이런 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LG엔솔 같은 경우도 미국의 지금 그 대형 공장이 착공에 임박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몇 개 급등주가 나오고 있는 건데 아직 바닥에 있는 거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잠시 뒤에 한번 또 종목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대원화성을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대원화성 같은 경우도 지금 에코캡이라는 종목인데 미국 또 자동차 부품사로부터 지금 또 그 주문 의향서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이 대원화성 같은 경우도 지금 리비안도 공급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모두 공급하고 있죠. 일단은 현대차, 기아차 대형 투자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리비안, 루시드 다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원화성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하나만 더 보시면은 네오테크인데. 어제 상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유튜브 무료 방송을 통해서 더 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갭상승이 좀 나왔고요. 지금은 좀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UAM 산업 봤을 때 현대차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요. 5월 달 안에 이 UAM 특별법이 나오거든요. 그때 맞춰서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 더 나올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 실현을 좀 하시되 나머지는 7,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좀 개별 장세에서 급등할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개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온테크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요니 아나님 UAM주 들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 안 들고 계신 것 같은데 했더니 맞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소개해드리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오늘 장은 또 어떠한 종목이 나오게 될지 여러분 한번 집중해 주시고요. 현대그 덕분에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새 정부 P2E 허용한다. 이것도 칩니다. 제 트라우마가 여기 P2E 쪽에 좀 남아 있거든요. 이게 지금 김정현 아나운서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P2E 쪽에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 그렇게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 전 정부에서는 이 P2E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쪽이었고 사실 새로운 정부에서도 그렇게 좀 달가워하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규제는 풀겠지만은 달가워하진 않았는데 지금 문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새 정부에서 P2E를 허용한다라는 뉴스와 그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의 선물이 돈 버는 게임 족쇄 풀린다라고 해서 지금 P2E 게임주들이 이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P2E 게임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잘 뭐 이제 한박 우진 못하고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다만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가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아시겠지만은 안철수 위원장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IT 쪽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P2E 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좀 내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P2E 게임 허용 및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서를 보게 되면은 확실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쪽으로 인해서 또 한번 어떤 법제의 과정이 좀 나올 거로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 보시면 사실 최근에 이 게임화폐가 루나와 테라 사태에 의해서 사실 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게임화폐는 급등하고 있는 건데 이 게임화폐가요 루나하고 테라와 다른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사실 루나 같은 경우는 테라를 받치기 위한 알고리즘 코인이었죠.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였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채권이라든가 뭐 원화라든가 이런 안전 자산을 묶어놓은 거 있지만은 테라 같은 경우는 루나 코인이 알고리즘을 묶어두는 거였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게임화폐 같은 경우는 일단 투명한 관리와 이 노력과 실체가 있다. 특히나 유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상장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회계감사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자체 감독과 외부 회계감사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 화폐로서 사용처가 분명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유닉스는 이 게임 화폐 기축통화로서 지금 뭐 그 이번 연도에 다른 이 P2E 게임도 대거 출시가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용처가 분명하고 일단 모든 감사의 회계 법인을 받음으로써 확실하고 그다음 어떤 그 미래 버전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게임 화폐가 루나와 테라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닉스를 보게 되면은 저점 대비 100%가 상승 나왔는데 최근에 새로운 또 P2E 게임이 나왔거든요. 토종 한국 이 MMORPG 게임인데요. 사신 폿가즈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론칭 6시간 만에 동접 6만 명을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론칭 5시간 만에 5만 불 이상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사전 예약도 50만 명 이상 몰렸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유닉스가 폭등했는데 유닉스의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나 사태로 인해서 루나는 빵원이 됐죠. 근데 그 틈을 타서 유닉스 같은 경우는 저점에 2,000원이 살짝 깨졌었는데요. 지금 4,500원대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 대비 200% 이상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루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게임 화폐 같은 경우는 유닉스가 저점 대비 2배나 폭등한 걸 봤을 때 오히려 게임 화폐 더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국내 법까지 바뀌고 있고 오히려 이 게임 화폐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만큼 오히려 우리가 P2E 게임주들 지금 정말 많이 빠져 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잡아둔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늦어도 한 가을 정도면 된다 하더라도요. 꽤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랜만에 이 P2E 게임주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를 보니까 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코인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이렇게 오르기 전에 또 얼마나 많이 빠졌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변동성이 무시무시합니다. 네. 저희는 또 코인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닉스 코인의 주가 흐름 그리고 P2의 흐름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볼까? 유닉스 하면 위메이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종목인지 다른 종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덕이 덕분에 오늘의 첫 번째 공약주는요? 네. 유메이드는 뭐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좀 올라와 있거든요. 네. M게임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렇죠. M게임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P2E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좀 많이 못 움직였고, 좀 더 많이 하락한 부분도 있는데, M게임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열혈강호 온라인을 이 중국에서 서비스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이 지금 152억 원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이 69% 증가되면 53억을 찍었는데 이게 지금요 13분기 연속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P2E 게임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열혈강호 온라인이 효자 역할을 하면서 M게임의 실적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2E 게임에서 이제 이 열혈강호 글로벌이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 이걸 룽투코리아가 서비스했었는데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작자하고 지금 소송이 걸려 있죠. 다만 M게임 같은 경우는 이 열혈강호의 또 개발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열혈강호 글로벌의 또 최대 수익자가 바로 M게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P2E 게임으로도 지금 열혈강호는 흥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게임이 지금 열혈강호 IP 개발 권한을 좀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유믹스 플랫폼에 온보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믹스의 가치가 또 지금 2배 이상 올라가면서 당연히 이 열혈 강호가 또 다시 한번 인기를 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믹스 가치가 급등했던 만큼 유믹스 온보딩에 돼 있는 지금 게임사들이 다시 한번 이익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P2E 게임들 중에서도요, 지금 유믹스에 온보딩 돼 있는 그런 게임들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워낙에 요즘 많이 빠졌습니다. 하긴 나와서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중이고요. 아직까지 게임주들 보면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아직까지 많이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국내에서도 원래 지금 P2E 게임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만 다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바뀔 수 있는 움직임에다가 지금 루나 사태 와중에도 유믹스가 급등한 점 본다고 한다면은 이 바닥권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저가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요 11,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8,3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M게임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 가격은 8,3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 가격 전략도 꼭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도 키워드부터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미국의 투자 누가 먼저 하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한 이후로 마침 또 때에 맞춰서 네. 투자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종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먼저 또 약간 선수를 좀 쳤고요. 네. 새로운 좀 추가 발표하면서 삼성도 지금 하고 있고 LG엔솔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누가 먼저가 하는가 아니라 지금 서로 먼저 하려고 한다라고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LG엔솔 이야기인데 LG엔솔이 미국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 승인 나서 착공이 임박했다. 여기서 지금 그 북미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공장 승인 나서 이제 착공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것들이 니콜라하고 루시드로 좀 공급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오늘 지금 그 전기차 장비 종목들이 이것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전 아직 급등하지 않은 그런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은 지금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이 퀸크릭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서 지금 착공이 임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생산해서 니콜라와 지금 루시드로 공급할 거고 이게 지금 증설 계획이 좀 공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은 이 120에이커를 사용해서 1단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이 150만 제곱미터 규모의 건물 1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120에이커를 사용하지만은 지금 확보해 놓은 게 340에이커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를 짓고 있는 것에 3배를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1단계 뒤에 지금 2단계가 더 대기하고 있는 거고요. 니콜라 같은 경우가 지금 2029년까지 계약돼 있고 루시드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계약돼 있기 때문에 1단계 착공의 그 다음에 바로 2단계 증설 계획까지 나올 것을 보여줘서 즉 요 뉴스 가지고 많은 장비 종목들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원통형 배터리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지금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기로 했고요. 뭐 BMW라든가 많은 사용처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 지금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대량 생산에 유리하고요. 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곳이 지금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LG엔솔이 많이 바빠지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통형 이 배터리 밸류체인 종목들을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원통형 배터리 밸류체인 종목 중에서 또 제일 빠른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LG엔솔, 그럼 완전 배터리 관련주일까, 2차 전지주일까, 아니면 원통형 배터리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LG엔솔, 여기 TCC 스틸로 이어지네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좀 올라와 있거든요. 다만 지금도 저는 충분한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 TCC 스틸은 이제 원통형 배터리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TCC 스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는 게 절대적으로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는 건데 내용 좀 먼저 보게 되면은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5,300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만 256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22년도 예상되는 이익이요. 매출은 6,500억이고요. 영업이익은 407억인데 영업이익이 407억이면 우리가 퍼 10으로만 계산하더라도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TCC 스틸은 시가총액이 3천억도 안 됩니다.
그만큼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 원통형 배터리 포장재 생산하는데 지금 니켈로 만들어서 이제 가공해서 국내 업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니켈 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수요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원통형 배터리가 아시겠지만은 원래 이제 새로운 매출에서 원통형 배터리까지 이제 이 수요가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매출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새로운 것들이 지금 붙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원통형 배터리는 뭐 당장의 재료가 아니라 테슬라라든가 이 BMW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이 완성차 업체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수요가 길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TCC 스틸은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림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추이를 좀 볼 텐데 지금 현재 2021년도까지도 매출액은 쭉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2022년도 더 좋아지죠. 근데 2023년하고 이 4년도에는 더 좋아지는 그런 구조. 그만큼 원통형 배터리 이익 구간에 있어서 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 영업 이익 구간을 보게 되면 역시나 21년도, 22년도까지도 올라왔는데요. 20년도 같은 경우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23년과 4년에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전망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에 있어서 이 TCC 스틸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보시면요. 한번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구간에 있어서 잠깐 이제 어떤 눌림목 조정을 좀 받은 상황입니다. 오늘 음봉이지만은 이 음봉 구간에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5,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1,3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1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네. 손절 가격은 11,300원으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LG엔솔과 또 TCC 스틸 이렇게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 한번 잘 주목해 주시고요. 그 외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뉴스들이 많은데 이 뉴스를 시장에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지수는 지금 별로 안 좋은데 네. 사실 뭐 로봇주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이 2차 전지 장비 종목들 급등하는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무료 방송에서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리뷰 좀 해드릴 거고 또 새로운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